오늘 시장 흐름은 전형적인 장중 조정 흐름, 보통 상당히 이런 흐름은 견고한 시장 흐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5일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수장과 교보증권의 백준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 키워드는 알코아 실적 실망입니다.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내놓은 알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슬로바키아 EFSF 부결입니다.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EFSF 증액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3위 키워드는 오바마 일자리 법안 부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끝난 다음에 일단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이후에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크게 약세는 아니었고요. 이게 저기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는데요. 백준 차장께서는 글쎄요, 이게 시장에 거의 영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없는 원인이라든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전혀 무시해도 되는 사안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EFSF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공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슬로바키아가 전체 EFSF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리라 보고 있고요. 기존부터도 이런 의회에서 이런 부결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염두가 되고 있었고 일부 EU 국가들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도 이런 슬로바키아는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가결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하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이런 EU 시장의 공조가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효익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시장의 중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EFSF에 대한 증액들, 그다음에 레버리지에 대한 승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간적인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도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나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일단 총리 인준 신임안이랑 같이 엮어서 지금 표결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총리 재심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EFSF 증액에는 찬성한다 그랬고 이번 주 표결이 날 거로 보는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보면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슬로바키아가 전체 이 EFSF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지 않고 있지만은 만장일치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 벌어져서 나간다라고 하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U 규정도 사실은 다 들여다봐야 되고 사실 EU 탈퇴하는 것도 각 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면은 탈퇴가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장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법안 부결될 거로 예상하는 시각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실제로 좀 부결됐고요. 사실 이거 9월달에 발표한 당시만 되짚어 보면은 4,470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미국 경제라든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정치가 지금 이 정치 싸움, 정치 게임에 볼모로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목을 계속 공화당이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조차 부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임을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공화당의 공세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게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정치로 본다면은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법안은 또 계속 수정해서 또 재상정되고 계속 절충안이 이거 나올 것이기 때문에 랠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치워야 될 그런 악재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보시는 것 같고요. 역시 뭐 수정법안 계속 제기가 될 거고 지금 미국 경제는 어쨌든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좀 크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위기론입니다. 중국 얘기에 요새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고 내년 얘기입니다. 내년 일단 내년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7%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으로는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내년에 갚아야 될 지방정부의 빚이 800조 원. 그래서 연쇄적으로 금융권도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나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건 사실인데요. 백준 차장께서는 글쎄요, 내년 중국 성장률 7%로 좀 둔화될 거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성장이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중국 성장이 둔화되면은 세계 경제는 어떤 타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데, 어떤 중국 정부가 당이 긴축 기조로 좀 완화할 정책의 스탠스 변화 이런 가능성이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속 성장을 해왔고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던 중국의 이런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그 근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들은 부동산과 그다음에 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소비에 많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투자와 이런 연계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들을 계속 잡지 못하면서 중국의 통화 시장이라든지 이런 긴축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발표되는 경제지표상에서 물가가 잡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은행 입장에서도 쉽사리 이런 긴축 완화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연착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국내 경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 경기를 이끌고 있는 물가와 부동산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긴축 완화에 대한 이런 지연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특히나 마켓시어를 넓혀가고 있는 제조업과 그다음에 신성장들, 조선이라든지 이런 EU 시장에서 현재 중국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는 이런 제조를 근간으로 한 산업들의 좀 위축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통화와 관련해서도 좀 더 괴리감을 좀 더 벌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는 글로벌 시장의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기조가 단기간 내에 완화되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세계의 실물도 어느 정도 둔화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이제 보복관세, 위안화 절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복관세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지금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수출 쪽이 상당히 좀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좀 과도기적인 부분인데요. 결국은 중국 시장의 지금 산업의 구성들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1차 제조업과 2차 제조업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런 수출 경쟁력이 위축됐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또 내수의 진작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이런 내수의 진작의 기반에는 당연히 소비와 또 그다음에 소득과의 관계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들이 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내수 경기의 또 진작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의 이런 그동안의 초고속 성장에 비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기간 조정적인 성장세의 둔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향후에도 이런 환율 변동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그 반영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똑같이 그 미국 시장의 지금 보복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기관조정적인 성격들, 그다음에 긴축, 그다음에 보복관세에 대해서도 중국 시장 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뾰족한 답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사실은 경제 참여자들이 모두가 바라는 게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그 중국의 지방정부 문제입니다. 지금 뭐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면은 중국의 은행들도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감이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중국 국부펀드에서 은행주로 좀 매집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좀 선제적인 조치가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중국 지방정부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우려되는 금융위기로 전이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예, 중국 지방정부 부채 과다는 그 지역 개발 SOC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각 지방마다 닥친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과다가 은행권으로 연결해서 은행의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그런 논리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도입했지만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할 만한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를 예로 지난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지만은 중국의 금융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차단하고 크게 번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은 금융권 위기라는 게 레버리지라든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국가 시스템은 금융위기랑 좀 무관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걸로 내용으로 보면은 저도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옵션 만기와 금통위입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흐름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 시장도 견고하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 견고하고요. 당장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슬로바키아 얘기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법 일자리 법안 부결 이런 게 사실은 악재라면은 사실 시장 기조가 약할 때는 이런 악재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텐데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금통위 전망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 예상치로는 지금 옵션 만기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게 지배적인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위로든 아래든 이제 시장이 급변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번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요, 필요성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금리 인하를 그야말로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김갑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산층, 중소형 상인들이 대부분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이 부채 문제, 부실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예상으로 본다면은 저는 금리는 물가 불안 때문에 동결하지 않을까. 최소한 동결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요. 옵션 만기 영향은 사실상 일시적인 이 매매 거래의 청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와 금리 동향과 연계시키는 전혀 넌센스다. 설사 급등락의 매매 거래로 인해서 영향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요인이고 시장의 방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흐름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통위 관련해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지금 시장 방향성, 사실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사실은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일도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백주훈 차장님께 또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장세 흐름을 보면은 IT가 뭐 어느 정도 좀 주도를 하다가 차화정 다시 올라왔다가 뭐 건설주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은 또 증권주가 강세 보이고 어찌 보면 이게 주도주가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좀 시장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또 반등 국면 안에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주도주군의 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순수화학 업종들이 이런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순환매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이런 대외 요인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조정 안에서의 이런 학습 효과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도주군에 대해서 박스권 상단부에 갔을 때는 종목을 갈아타거나 그 현금화하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그 수급의 주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다시 한번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수반한 지수의 그 상단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박스권과 또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변수, 특히나 이유를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이슈들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박스권 매매 전략에서의 그 상단부에 왔을 때는 좀 덜어내는 이런 보수적인 전략을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은 박스권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뭐 시장 포커스는 어떤 주도주가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낙폭과 대주 쪽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식의 대응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